속도와 가속도를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좌표 평면을 하나 그려놓도록 하죠. 그래서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놓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좌표 평면리를 어떤 점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이런 형태로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점 P를 잡아 놓고요. 여기서 뭘 할 거냐면은 점 P에서 X축과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저희가 QP라고 해 놓겠습니다. Q랑 R이라고 조금 가정을 해 놓도록 하죠. 네, 이쪽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. 이 P의 위치를 저희가 뭐라고 할 거냐면은 X, Y라는 좌표를 놔둘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P가 지금 점 P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저희가 시각 T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Q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각 T에 대해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. 얘를 이제 저희가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은 이렇게 가정을 해 놓도록 하죠. X 같은 경우는 FT다 라고 해놓고요. R은 Y축 위에서 운동을 합니다. 그러면은 얘는 Y는 뭐라고 할 거냐면은 GT라고 저희가 조금 써 놓도록 할게요.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저희가 X, Y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다시 FT, GT로 써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희가 뭘 할 거냐면요. X는 FT, 그 다음에 Y는 GT가 됩니다. 요거를 이제 T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라고 조금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dt, dx 같은 경우는 f't로 나타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dt, dy 같은 경우는 g't로 저희가 써줄 수가 있으십니다. 그래서 이때 이제 한 지점 t에 대해서 한 지점 이쪽을 q라고 저희가 잡아놨고요. 이때 f't 같은 경우는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저희가 써줄 수가 있습니다. 벡터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. R 같은 경우도 저희가 G'T는 저희가 벡터를 이용을 하면은 이런 형태로 저희가 조금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저희가 어떤 한 지점 T에 어떤 시각 T에 대해서 점 P의 속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 속도를 구하려면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때 Q에서의 저희가 속도와 그 다음에 R에서의 속도를 이용을 해서 합성을 해주면 되죠. 그래서 기하 앞에서 이제 기하 시간에 배웠던 내용처럼 이 벡터들을 저희가 시점이 P가 되도록 평행 이동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요런 만큼 이제 저희가 평행 이동해 줄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얘도 평행 이동 해주면은 요렇게 저희가 써줄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벡터를 합해주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때 이제 벡터를 합해준다는 거는 이제 평행사변형의 원리를 이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시점이 P면서 이 대각선까지 저희가 만든 화살표를 이어주면 되는 거죠. 그래서 다시 해보면 이런 형태로 저희가 점 P, 시각 T에서의 점 P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때 이제 속도는 저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. t에 대해서 미분했기 때문에 dt, dx, dt, dy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f't, 그 다음에 g't로 저희가 써줄 수가 있으시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속도가 되는 거죠. 속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한다고 했기 때문에 방향성과 뭘 가진다고 했냐면은 크기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냐면은 속력도 구할 수가 있죠. 속력 같은 경우는 크기만을 우리가
구해주면 되니까요. 이때 이제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죠. 여기서 네 크기는 루트 그 다음에 dt dx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 dt dy의 제곱으로 제가 써줄 수가 있고요. 다시 써주면 얘는 루트 그 다음에 f 프라임 t의 제곱 플러스 g 프라임 t의 제곱으로 써줄 수가 있더라. 그래서 얘는 뭐가 됐냐면은 속력이 되는 거죠.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저희가 속력을 구하고자 하면은 이 그림에서 보면은 요만큼의 크기가 얼마가 되냐면 절대값 ft가 되는 거죠. 그쵸? 방향성을 없애준 겁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만큼의 네, 크기는 얼마가 되냐면은 요렇게 f 프라임으로 나오죠. 절대값. 여기서는 절대값 g 프라임 t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해주면은 점 시각 t에서의 점 p의 속력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가속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때 점 p의 위치를 제가 x, y라고 해 놓고요. 이때 이제 속도 같은 경우는 제가 vx, vy로 제가 써두도록 할게요. 그래서 얘는 dt, dx, dt, dy가 되고 얘는 어떻게 썼냐면 f', g''t로 제가 썼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요. 먼저 이 점 q, 시각 t에서의 q의 가속도를 구할 겁니다. 그러면 얘는 제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. dt 그 다음에 dvx로 써줄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저희가 시각 t에서의 점 R에서의 이제 가속도를 구하고자 하면은 dt 그 다음에 dvy로 써주면 되죠.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시 써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. dt 그 다음에 d 그 다음 dt dx가 되고요. 얘는 dt의 제곱 그 다음에 d 제곱 x로 됩니다. 얘는 dt d 그 다음 dt dy가 되고 얘는 다시 쓰면 dt 제곱 그 다음에 d 제곱 y로 나타나게 되죠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에서 배운 이기도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f 더블 프라임 t로 써줄 수가 있고요. 아래 거는 g 더블 프라임 t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속도를 뭐 acceleration이라고 하기 때문에 ax, ay라고 써주면은 얘는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죠. dt의 제곱, 그 다음 d 제곱 x, dt 제곱, d 제곱 y로 써줄 수가 있고요. 얘는 더 간단하게 f 더블 프라임 t, 그 다음에 g 더블 프라임 t로 제가 써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가 되냐면은 방향성과 크기를 다 가졌기 때문에 요건 이제 시각 t에서의 가속도가 되는 거죠. 뭐 좀 더 적어보면은 시각 t에서의 점 p의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방향성을 제외하고 크기만을 이용을 해 준다면은 가속도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. 가속도의 크기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은 이렇게 됩니다. dt 제곱 그 다음에 d 제곱 x의 전체 제곱 플러스 dt의 제곱 d 제곱 y의 전체 제곱으로 써줄 수가 있고요. 얘는 루트 그 다음 f 더블 프라임 t의 제곱 플러스 g 더블 프라임 t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게 가속도의 크기가 되더라.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으십니다.